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메디쿼터스라는 회사에 투자한 내역이 있어서 과연 메디쿼터스가 어떠한 회사이길래 투자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SBI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특히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방식은 직접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어느 펀드인지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엑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일본 패션 커머스 누구를 운영을 하는 메디쿼터스라는 회사에 시리즈 D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리즈 D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IPO까지 얼마 안 남은 단계이기도 한데 아무튼 도대체 메디쿼터스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길래 투자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디쿼터스는 패션 커머스 누구라는 것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누구는 2020년 일본에 출시가 되어서 MZ 세대들 타깃으로 한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죠.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좀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특별한 쇼핑 경험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트렌드를 좀 전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패션 브랜드라는 것은 그 해당 나라의 정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이하게 이 누구라는 플랫폼은 한국 패션을 수출하는 것으로 좀 사업성을 잡았습니다. 이 한국 패션이 그 일본에 먹힐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일본에서 K 패션이 어느 정도 먹히게 된 거죠. 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 시절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도 밖을 잘 못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가 맹위를 떨쳤었죠. 특히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일본 가입자 상당수가 K 콘텐츠를 즐겼다는 통계는 찾아만 봐도 지금 상당히 많죠. 이때 자연스럽게 노출된 다양한 K 패션 브랜드가 결과적으로는 확장, 예시 역할을 좀 톡톡히 했다는 후문이 돌 정도일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은 어느 나라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일본 여성이 1위로 꼽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2023년 한 해에만 일본에서 50억 원의 한화로 약 443억에 해당하는 거래액을 달성을 했고, 최근에는 오사카에 2호점을 열었을 정도로 기업 가치가 상승 중에 있는데요. 2022년에는 기업 가치가 1,800억 원이었는데 이번 시리즈 D 투자 전 기업 가치를 2,500억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었죠. 그리고 메디쿼터스는 특이하게 누구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좀 운영 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 바르닥이라는 닭가슴살 브랜드,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광고하고 있는 낙티브라는 유산균 브랜드, 그리고 패션 브랜드 마하그리드와 이스트 쿤스트, 뷰티 브랜드 바날라, 그리고 아닐로 등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매출은 누구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장 추진 중에 있는 메디쿼터스의 이름값이 높아질수록 투자한 SBI 인베스트먼트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며칠 전에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1선 이평선을 좀 이탈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61선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는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6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차트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 지지받았던 구간이 121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만약에 121선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상승 시에는 사실 1차적으로 과거 지지 라인이었던 998원에서 1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저항 매물대가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에서 거래량과 함께 강한 돌파를 해준다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께서의 약속과 함께 상승이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설명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진행을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